라면을 먹은 후 그는 습관처럼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서준과 한없이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김지수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 삭막한 도시에서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서준은 사진 속 지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잘 지내고 있겠지?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넣고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풀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운전용 장갑을 끼기 전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은반지를 한번 어루만졌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평범한 은반지였지만 서준은 그 반지를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심장처럼 소중히 여겼다. 이 반지는 그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오후 9시 서준은 다시 핸들을 잡았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낡은 채 몸을 싣고 묵직한 핸들을 돌리며 도시의 밤거리를 누비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가 듣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서준은 그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운전을 했다. 그의 단조로운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깨졌다. 호출 알림이 울리고 서준은 익숙하게 고객의 위치로 향했다. 그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 앞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값비싼 수트를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서준의 낡은 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서준은 그들 중 한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로 이 회장의 외동아들이자 서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최은우였다. 최은우는 서준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박서준, 네가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정말 끈질기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최은우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는 최은우의 조롱을 감내하며 그를 채 태웠다. 최은우는 차에 타자마자 서준의 낡은 차를 조롱하며 말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채 내 몸을 싣다니. 정말 재수없군. 너 같은 애한테 내 몸을 맡겨야 한다니.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그는 최은우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최은우는 서준의 침묵에 더욱 분노하며 소리쳤다. 야, 너,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귀먹었어. 너 나한테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너한테 했던 짓 때문에. 최은우의 말에 서준은 살짝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운전에 집중했다. 그는 최은우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최은우는 서준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다.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같은 하찮은 놈이 감히 나를 무시해. 너 이럴수록 내가 더 흥미로워진다는 거 모르지. 최은우의 폭력적인 행동에 서준은 결국 차를 멈추었다. 그는 최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 안전벨트 매십시오. 서준의 단호한 말에 최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너 같은 하찮은 놈은 하루아침에 이 바닥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는 거 몰라. 최은우의 협박에 서준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말했다. 손님, 안전벨트 매십시오. 안 매시면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최은우는 결국 안전벨트를 맸다. 그는 서준을 노려보며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은우를 그의 집 앞에 내려준 후 서준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도시의 밤거리를 달렸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최은우의 말에 아파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렸다. 최은우는 서준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고 서준은 그의 음모에 빠져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서준은 그들의 악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준은 그가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응원해주는 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운전 도중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그것은 채은우가 흘리고 간 것이었다. 서준은 지갑을 들고 고민에 빠졌다. 이 지갑을 돌려주면 그는 다시 채은우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채은우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갑을 버릴 수도 없었다. 지갑 안에는 채은우의 신분증과 함께 그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채은우는 평소에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과는 달리 해맑게 웃고 있었다. 서준은 그 사진을 보며 채은우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채은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채은우의 집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서준은 낡은 차를 몰고 저택의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원은 서준의 낡은 차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차로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는 손님 주차장이 아닙니다. 서준은 경비원의 말을 무시하고 지갑을 건네며 말했다. 이 지갑을 채은우 씨에게 전해주십시오. 채은우 씨가 흘리고 가셨습니다. 경비원은 서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지갑을 받아 들었다. 서준은 경비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안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니 꼭 전해주십시오. 서준은 채은우의 집을 떠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채은우의 어머니와 누나가 자신에게 했던 짓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준의 꿈을 짓밟고 그의 삶을 파멸시켰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서준은 채은우의 집을 떠나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다. 그는 채은우의 말이 잊히지 않았다. 뇨 같은 애한테 내 몸을 맡겨야 한다니. 채은우의 말은 서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를 후회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수였다. 서준은 지수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준아, 오늘 일찍 퇴근했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지수의 밝고 따뜻한 목소리에 서준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지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니, 별일 없었어. 그냥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어. 나는 방금 퇴근했어. 오늘 환자들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 서준아,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가도 돼. 너한테 오늘 있었던 일 다 얘기해주고 싶어. 지수의 말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그래,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준은 지수에게 전화를 끊고 라면을 끓였다. 지수가 도착했을 때 서준의 방에는 라면 냄새가 가득했다. 지수는 서준의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준아, 너는 정말 변한 게 없네. 아직도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구나. 지수의 말에 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채은우의 조롱과 모욕, 그리고 그가 느꼈던 아픔과 절망까지. 지수는 서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서준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지수의 말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지수는 서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준아,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요. 서준은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남산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채은우의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서준은 낡은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채은우는 파티의 흥을 돋우기 위해 서준을 일부러 대리운전 기사로 불렀다. 서준은 채은우의 호출에 응해야만 했다. 그의 삶은 채은우의 소나기에 갇힌 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묶여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이곳은 그가 한때 살았던 곳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낡은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에 압도되었다. 사람들은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있었다. 서준은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채은우는 서준을 발견하자마자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다. 어이, 박서준. 늦었잖아. 내 파티에 오려고 그렇게 차려입고 온 거야.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채은우는 서준의 침묵에 더욱 분노하며 그의 낡은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감히 이런 누추한 차림으로 여기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는 그냥 대리운전 기사에 불과해. 너 같은 애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채은우의 조롱에 서준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채은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채은우는 서준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다.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내가 과거에 너한테 했던 짓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같은 하찮은 놈은 하루아침에 이 바닥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는 거 몰라. 채은우는 서준의 어깨를 밀치며 그를 조롱했다. 그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서준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서준은 그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채은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한 여자가 채은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바로 민준그룹의 외동딸이자 채은우의 약혼녀 김민서였다. 그녀는 서준을 보자마자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채은우 씨, 이런 하찮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누추한 사람은 저희 파티에 어울리지 않아요. 민서의 말에 채은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 민서 씨.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 박서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남자인지 몰라. 이 남자가 한때는 나한테 덤볐던 놈이라고.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채은우는 서준의 과거를 폭로하며 그를 조롱했다. 그는 서준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악행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민서는 채은우의 말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정말요? 그럼 그 남자한테 한번 덤벼보라고 해봐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민서의 말에 채은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 민서 씨. 이 남자는 이제 나한테 덤빌 용기조차 없을 겁니다. 이 남자는 이제 내 소나귀에 갇힌 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니까요. 채은우는 서준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마셨다. 서준은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서준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수였다. 서준은 지수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준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지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준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지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니, 별일 없었어. 그냥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어. 나는 방금 퇴근했어. 오늘 환자들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 서준아,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가도 돼. 너한테 오늘 있었던 일 다 얘기해주고 싶어. 지수의 말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그래,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준은 지수에게 전화를 끊고 채은우와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채은우 씨, 김민서 씨,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당신들의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놀잇감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서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채은우와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준은 그들을 뒤로 하고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낡은 차를 몰고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채은우와 민서의 조롱에 분노했지만 그는 그 분노를 꾹 참아냈다. 그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 복수가 자신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지수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수였다. 서준은 지수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준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지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준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지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니, 별일 없었어. 그냥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어. 나는 방금 퇴근했어. 오늘 환자들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 서준아,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가도 돼. 너한테 오늘 있었던 일 다 얘기해주고 싶어. 지수의 말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그래,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준은 지수에게 전화를 끊고 라면을 끓였다. 지수가 도착했을 때 서준의 방에는 라면 냄새가 가득했다. 지수는 서준의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준아, 너는 정말 변한 게 없네. 아직도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구나. 지수의 말에 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채은우의 조롱과 모욕, 그리고 그가 느꼈던 아픔과 절망까지. 지수는 서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서준아, 너는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지수의 말에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지수는 서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준아,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요. 서준은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준은 낡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트럭은 서준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서준의 차는 형편없이 부서졌다. 서준은 의식을 잃었다. 지수는 서준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깊은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실에 누워 있었다. 지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채은우와 민서의 악행을 떠올렸다. 서준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지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서준을 지키기 위해 그를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다. 한편 채은우는 서준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준의 사고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서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서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민서 또한 서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준의 사고가 자신들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준의 사고를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채은우와의 결혼을 성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준의 사고가 오히려 그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준은 깊은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그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할 것이다. 서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서준은 붕대가 감긴 머리와 팔로 인해 불편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차 사고의 충격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그의 과거의 기억들을 강제로 깨우고 있었다. 잊고 지냈던 수많은 얼굴들과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거대한 힘이 그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 박서준이 아니었다. 지수는 서준의 병실을 지키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사고가 채은우와 민서의 악행 때문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서준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서준을 지키기 위해 그를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다. 그때 서준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지수는 서준의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발신자 이름은 비서실이었다. 지수는 서준의 핸드폰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전화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서준의 핸드폰을 서준의 귀에 가져다 대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서준 회장님. 무사하신 겁니까? 저희는 회장님께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회장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서준이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수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서준에게도 닿았다. 의식을 잃었던 서준은 그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움켜쥐고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희는 절대 움직이지 마. 그리고 내 신분은 절대 노출시키지 마.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지수는 서준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던 서준은 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준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마치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처럼 강력하고 냉철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회장님,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계실 수는 없습니다. 채은우 회장 일가가 저희 회장님께 이딴 짓을 저질렀는데 저희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서준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서준의 사고가 채은우 회장 일가의 소행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채은우 회장 일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게 보내라.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서준은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를 알게 된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서준아, 너는 대체 누구야?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지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한 적 없어. 나는 너를 속인 적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너의 지금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지수의 말에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서준의 사고 소식을 접한 채은우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박서준 그놈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놈은 더 이상 저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채은우의 말에 그의 아버지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은우야, 그놈이 정말 사고를 당한 게 맞느냐? 그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놈이다. 그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이다. 채은우의 아버지는 서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는 서준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다. 그는 서준의 힘을 두려워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놈은 이제 제 소나귀에 갇힌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채은우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는 서준의 사고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서준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민준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준의 사고 소식을 알렸다. 민서는 채은우의 말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정말요? 그럼 그 남자에게 한번 덤벼보라고 해봐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민서의 말에 채은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 민서씨. 이 남자는 이제 나한테 덤빌 용기조차 없을 겁니다. 이 남자는 이제 내 소나귀에 갇힌 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니까요. 채은우는 민서에게 서준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서준의 사고를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민준그룹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서에게 서준의 병원과 병실 정보를 알려주며 그녀에게 서준을 찾아가 그를 괴롭히라고 말했다. 민서는 채은우의 제안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정말 재미있겠네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 남자에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민서는 채은우에게 전화를 끊고 서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준을 찾아가 그를 괴롭히고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민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수는 서준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민서는 지수를 보자마자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있니? 이런 누추한 사람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여기서 나가. 민서의 말에 지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서의 조롱에 분노했지만 서준을 위해 그 분노를 꾹 참아냈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여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수의 말에 민서는 비웃으며 말했다. 사랑하, 너 같은 하찮은 애가 감히 그 남자에게 사랑을 말해. 너는 그냥 그 남자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에 불과해. 너 같은 애는 이 자리에서 당장 사라져. 민서는 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다. 서준은 그들의 싸움에 눈을 떴다. 그는 민서의 폭력적인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강제로 떼어냈다. 이 손 놓지 못해. 너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 민서는 서준의 행동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서준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 서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민서는 압도되었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던 대리운전 기사 박서준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준의 병실을 떠났다. 민서는 병실을 떠나면서 서준의 핸드폰에서 비서실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녀는 서준이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준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의 정체를 파헤쳐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채은우와의 결혼을 성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의 정체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서준의 정체를 파헤칠수록 그녀의 운명이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준의 놀잇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서준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서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할 것이다. 서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은 채은우 회장 일가의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장소였다. 연단에 선 채은우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약혼녀 김민서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민서는 채은우의 성공을 확신하며 서준의 사고가 자신들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민준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 도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채은우의 연설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함께 채은우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준의 존재를 잊은 채 채은우의 화려한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서준은 병실에 누워 노트북 화면을 통해 발표회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채은우의 연설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연설하는 채은우가 아닌 그의 뒤에 서 있는 민서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민서의 눈빛에서 채은우를 향한 사랑이 아닌 탐욕과 야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채은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준의 옆에는 지수가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아, 너 괜찮아. 저들을 보면 화가 나지 않아. 지수의 말에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이제 화가 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차례야. 서준은 지수에게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채은우가 발표하려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채은우의 비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그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서준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다. 서준은 전화를 받고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비서실장님, 지금 당장 채은우 회장 일가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서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실장은 놀랐다. 그는 서준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를 끊고
서준이 그에게 보낸 모든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발표회장 아는 최은우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서준이 공개한 자료들을 받고 충격에 휩싸인 채 최은우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최은우 씨, 지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신이 발표하신 프로젝트는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우 씨, 당신이 발표하신 프로젝트의 자금은 사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은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민서는 최은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최은우의 뒤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최은우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최은우의 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최은우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야망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은우의 아버지는 연단으로 올라와 최은우를 대신해 기자들에게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최은우 회장 일가의 모든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최은우 회장 일가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최은우 회장님, 당신의 아들 최은우 씨가 과거에 대리운전 기사였던 박서준 씨를 모욕하고 그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은우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박서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박서준이 대리운전 기사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는 박서준이 자신들의 아들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서준은 지수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발표회장으로 향했다. 그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발표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등장에 발표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기자들은 서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준이 차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서준은 휠체어를 타고 연단으로 향했다. 최은우와 민서는 서준의 등장에 놀라움과 함께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준의 눈빛에서 그들이 알던 대리운전 기사 박서준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준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서준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연단에 섰다. 그는 최은우와 그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은우 씨, 당신이 발표하신 프로젝트는 사기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추악한 음모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서준의 단호한 말에 최은우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너는 그냥 하찮은 대리운전 기사에 불과해. 너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최은우는 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준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다. 서준은 경호원들에게 최은우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은 최은우를 잡고 그를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민서는 서준의 등장과 최은우의 몰락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던 대리운전 기사 박서준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준은 민서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김민서 씨, 당신의 야망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민서는 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서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서준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은 민서를 뒤로하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박서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벌가인 박씨 집안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서준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준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서준의 등장에 놀라움과 함께 그를 향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준의 용기와 희생의 박수를 보냈다. 서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서준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발표회장은 서준의 선언으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그를 조롱했던 기자들의 플래시는 이제 서준을 향해 쏟아졌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경외로 바뀌었다. 그들의 렌즈는 더 이상 최은우의 거짓된 성공을 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한때 하찮게 여겨졌던 대리운전 기사가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다는 믿기 힘든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다. 최은우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그가 알던 박서준의 나약함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고 단호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왕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낯빛이 잿빛으로 변한 채 연단에서 비틀거렸다. 그들은 서준이 단순한 숨겨진 후계자가 아닌 자신들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지난 오만과 악행을 꿰뚫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박서준 회장님, 그럼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최은우 일개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저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발표회장 전체를 울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왕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은우와 민서를 향했다. 그 시선은 민서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김인서 씨, 당신의 야망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민서는 서준의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채은우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지만 그 성공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서준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서준의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서준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수의 말에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경찰들이 발표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서준이 공개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채은우와 그의 아버지를 체포하려 했다. 채은우는 경찰들에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놈의 음모입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채은우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채은우와 그의 아버지를 체포하여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들은 서준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절규는 서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서준은 그들을 뒤로 하고 지수의 손을 잡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서준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민서는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무대 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서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서준은 지수와 함께 발표회장을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채은우 일가의 몰락과 함께 서준의 화려한 복귀가 남겨져 있었다. 기자들은 서준의 뒤를 쫓으며 그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박서준 회장님,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민준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박서준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준그룹의 경영 방침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박서준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채은우 일가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를 꽉 껴안았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나는 이제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서준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너의 지금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지수의 말에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서준은 병원으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비서실장님, 지금 당장 최은우 일가의 모든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십시오. 서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실장은 놀랐다. 그는 서준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를 끊고 최은우 일가의 모든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은우 일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했다. 한편 서준은 지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지수는 서준의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준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집이 이토록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준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 지수의 말에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야,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서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발표회장은 서준의 선언으로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잠겼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최은우와 그의 아버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준을 향해 울부짖으며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기자들은 그들의 몰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고 투자자들은 급변한 상황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서준을 향했다. 그들은 서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을 기다렸다. 서준은 지수의 휠체어를 밀며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걸어갔다. 지수는 서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서준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민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서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채은우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지만 그 성공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무대 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민주는 민서의 미세한 떨림과 눈물, 어린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함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수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서준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는 너의 명예를 되찾았어. 지수의 말에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준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서준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너의 지금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지수의 말에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감추려 했다. 민서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서준의 차가운 말에 민서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서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사랑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서준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서준은 민서를 떠나보낸 후 지수에게 돌아왔다. 지수는 서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요. 서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채은우 일가의 몰락에 당황했고 민준그룹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들은 서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서준의 뛰어난 재능과 압도적인 힘을 보고 그가 민준그룹을 이끌어갈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준은 민준그룹의 총수 자리를 거절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지수와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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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다. 서준아,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준이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준이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말에 서준은 놀랐다. 그는 지수의 집안에 총수 자리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너의 꿈을 이 회사에서 펼쳐보세요. 너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수는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준의 회사의 새로운 총수가 되었다. 그녀는 서준의 회사의 모든 비리와 횡포를 바로잡고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서준은 최은우가 파괴하려 했던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희망의 용 프로젝트라고 바꾸었다. 그는 지수의 병원을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는 지수의 병원을 희망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서준과 지수는 희망의 용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서준은 자신의 용왕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재해를 막고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 비를 내렸다. 그는 그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그의 힘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지수는 서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서준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서준은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서준과 지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희망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서준의 용왕의 힘과 지수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그곳은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낙원이 되었다.
서준은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다루며 꽃들을 가꾸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의 손길이 닿은 흙은 더욱 비옥해졌다. 사람들은 서준의 신비로운 힘에 경탄했지만 그는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최은우 일가의 몰락 이후 민준그룹은 지수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그녀는 서준이 설계했던 희망의 용 프로젝트를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서준의 용서를 받은 후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최은우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서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과 지수의 희망의 정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서준과 지수는 희망의 용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었다. 서준은 자신의 용왕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재해를 막고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 비를 내렸다. 그는 그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그의 힘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용의 수호신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지수는 서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서준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서준은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서준과 지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서준과 지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절망을 마주하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서준과 지수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날 밤도 여느 밤과 다르지 않았다. 박서준은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번쩍이는 호출 알림을 확인하고 낡은 중고 세단을 몰고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대리운전 기사 박서준. 그것이 지난 5년간 그가 세상에 내보인 유일한 정체성이었다. 그의 삶은 낡은 차의 엔진 소리처럼 단조롭고 일정하게 반복되었다. 해가 지면 핸들을 잡고 동이틀 무렵이면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촌. 서준의 방은 좁고 창문은 도시의 불빛을 희미하게 걸러내는 얇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탁상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축축한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서준은 그 불빛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낡은 라디오에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김이 서린 창문에 손가락으로 덧그리는 그의 모습은 깊은 외로움을 드러냈다.